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참 갑갑함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말하자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에서 그런데 지금 이 과거 정부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청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핵심 범죄 피의자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나 문재인, 조국, 이들은 지금도 권력을 쥐고 있고 의회 입법 권력을 쥐고 있고 떵떵거리며 다니고 있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3년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져가더니 이제는 3개월도 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탄핵을 아주 공공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낙인 효과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일상이 되고 그러면 그걸 어떤 기점으로 퍼뜨리면 국민들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야권의 많은 주자들이나 야권의 이 인사들 또는 정치인들이 탄핵 이야기를 그냥 입에 발린 듯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야권에서의 여기 이 스피커들 유튜브에 가보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아주 시위할 때는 아예 드러내놓고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뭐가 있나? 없으니까 최상병 건 그거 가지고 계속 이걸 파고들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법률 위반이다. 직권남용이다. 지금 최상병의 이 진실은 그야말로 본인이 구명조건을 입지 않고 그래서 이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안전조치 없어서 그래서 숨진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누가 살해한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서 익사한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건 진실 규명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진실 규명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작 이런 게 중요하면 왜 얼마 전에 숨진 훈련병 여성 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완용구장을 해오고 달렸던 이 훈련병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 진상규명을 하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나? 그리고 그 이전에 수리온 헬기라든지 또는 이 천안함 폭침 거기와 관련해서 희생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특검을 하자 진상규명을 하라. 우리 젊은 해병이 우리 젊은 군인이 아깝게 숨졌다. 이거 전혀 하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찍고 나면 하나 있고 하나 조용해지면 또 다른 거 만들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 핵심 멤버들을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갑갑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맡긴 것도 바로 검찰 출신이고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문재인과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자, 이 꺾임없이 쭉 이어가는 이런 불굴의 의지를 보고 국민들은 대단히 환호했고 화환도 보내고 그야말로 검찰총장을 떠밀어 가지고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난 뒤부터는 뭔가 다르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뭐 이 파이름이 들리고 지금 아예 친윤, 친한 나눠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쳐다보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젊은 변호사 청와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 변호사는 철권 통치라도 했으면 좋겠다. 철권. 그게 우리 국민들이 정청래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거 보고 자, 열불이 차올랐어. 자, 철권 통치라도 하면 좋겠다. 자,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인인가? 이게 국회인가? 싶을 정도로. 자, 이 백전 노장 해병대원들 지금 60, 70, 80이 된 분들 아직 90이 넘은 분도 있습니다. 멀리 독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정청래 나와라, 박지원이 나와라. 자, 나라를 지킨다고 몸 바쳐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이 해병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일격체제다.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강하게 세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실에서 이 행정관을 했던 전지현 변호사입니다. 올해 37입니다. 보니까 자, 이 전지현 변호사가 77년생인데 아주 철권 통치 이야기를 할 만큼 자, 이렇게 지금 뭔가 분통이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너무 답답한 게 최고의 칼잡이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대통령인데 왜 이재명 사법 처리도 아직까지 못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보수파 우리 국민들께서 속에 천불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저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 구속시키고 또는 뭐 조국도 좀 손을 보고 했으면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이 속이 천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라 이 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개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뭐 다 알아요. 하지만은 다 했잖아. 문재인 정부는 아니어도 왜 그 정권까지 지었는데 왜 못했 이제까지 못했냐? 아우 답답한 거야. 나는 좀 이게 그렇지. 뭐 시행령으로 나는 그냥 좀 이제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법안으로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다 거부권 행사해서 막아버리고 시행령 만들어. 그래서 시행령으로 무슨 또 위헌 위법 해가지고 대법원에 쟤들이 제청하겠지. 그럼 그걸 무지하게 끓이게 하는 거야 그 재판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철권 통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시행령 야, 통치, 시행령 오늘의- 통치. 아니 그럼 왜 윤석열 그러니까 이 뭔가 위원회를 만들고 이 무슨 시행령 가지고 무슨 시행령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국회에서 무슨 하는 시행령 자 이렇게 언론 무슨 시행령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로서라도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옆에 참모들이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는 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자 국회 권한을 악용해 가지고 검사와 변호사들 검사와 판사들을 탄핵하고 그리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기소청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 자체를 완전히 분해시켜버리겠다. 이러는데 왜 대통령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모습 같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니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일까? 좀 세게 강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전지현 변호사도 지금 이 철권 통치라도 하면 좋겠다. 자, 이 철권 통치.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독재는 괜찮고 이재명이 지금 자기 부인도 대의원시키고 완전히 이재명 일당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다음 대표 되는데 누구도 나설 수도 없고 나섰다가는 공격받고 그 덜러리라도 세우려는데 덜러리를 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거는 철저하게 독재입니다. 독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금만 하면 검찰 독재다, 검찰 공화국이다,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가는데 그래서 이 언론도 빨리 정상화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느리느리 지난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 있다.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하는 방법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정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석이 아닌 거 이렇게 가다가 나 완전히 힘 빠지고 빼앗기고 이 탄핵 당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그게 이 송나라의 양공, 송량지인이라고 춘추시대에 송나라의 양공이 아주 점잖게 품있게 이렇게 한다고 적군이 물 건너니까 그때 공격하자니까 공격하면 안 돼. 적들이 물을 다 건널 때 건너면 안 돼. 공격해야 돼. 그리고 물 건너가지고 이제 막 옷에 물이 묻었으니까 이때입니다. 공격하십니다 하니까 안 돼. 지금 군비를 다 차리고 그때 해야 돼. 그렇게 다 차리고 싸우니까 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송나라의 양공이. 이렇게 폼 잡고 뭐 품위 차리고 이런 걸 하다가 보수가 망하는 것 아닌가. 저기는 온갖 공작, 음해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품위 있는 사람, 뭐 이게 학식 있는 사람, 전문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중도 뭐 청년청 하면서 전문인들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걸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평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 전쟁의 시대는 전문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도 필요한 게 아니고 저기는 야만적인, 저기는 극좌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그에 맞는 사람에게 붙어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사람을 인적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격 잘하고 삼성전자에서 실적 많이 올리고 이런 사람들을 공천 줘가지고 해놓은 걸 보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뭘 싸울까? 앵커로서 얼굴 많이 알렸다고 그런 사람들 공천 줬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는 막 길바닥에서 구불러 가지고 양문석이다 김준혁이다 온갖 정청래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최민이다 온갖 혐오스러운 사람들 혐오스러운 발언들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아주 품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자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전지현 변호사가 하는 것도 제발 좀 강하게 규정을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무슨 비상대권을 발동해가지고 국회가 저렇게 폭주를 하면 뭔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지 않고 띄엄띄엄 뒷발질하고 있으니까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이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났다고 하니까 자 그거 기사 보고 댓글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 군대는 많아. 우리나라 해병대는 많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해병대를 조롱당하고 있는데 퇴역한 군인들이 나서가지고 고함 지르고 하다못해 윤향기 가수하고 김헌국 가수가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해병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김원국 씨는 해병대 안에 가짜 해병대가 있고 좌파 해병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원 안에, 검찰 안에, 또 이 법원 안에, 언론사 안에 가짜들이 너무나 많다. 좌파들이 너무나 많다. 국민의힘 안에도 많다. 심지어 대통령실 안에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강력하게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야 나는 이 정부를 완전하게 자유우파 정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기를 만들겠다. 소명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밀려오서 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되고 있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The Fox Stops Here. 지난번에 트루먼 대통령이 줬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이 명패.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가지고 내가 권한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겠다. 내가 감옥 가도 좋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하면 성공합니다. 내가 살려고 생각하면 죽고 내가 감옥 가기 위해서 이 리스크하고 문제 있는 거 다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사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차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